이어지는 2부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당대표 지금 대구에 가 계시는데 직접 전화 연결해서 잠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고해드렸듯이 나경원 당대표 후보 전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슈퍼 프라이데이 대구 경북 합동연설에 2시에 열리는데 앞서 이제 동화사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자, 나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예, 나 후보님을 소개하기 전에 실수로 나경원 대표라고 해버렸습니다. 아, 그렇게 될 겁니다. 실수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동화사 들렀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민심, 당심 그곳 변화가 좀 느껴지십니까? 예, 저는 빠른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전당대회 시작할 때야 그냥 인기 투표 같이 생각을 하셨다가 정말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보면 뭐 지금 뭐 탄핵 청문회 한다 그러잖아요. 탄핵 청원 청문회. 그러니까 네. 정말 이 당대표 잘 뽑아야 되겠다. 누가 정말 대한민국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역량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는 다들 판단하시고 지금 당심이 빠르게 먼저 변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TV 토론 저도 이제 지켜봤는데 네. 결국은 그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무 개입 또 국정농단 이런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 밑밥을 깔아준다. 근데 그 한동훈 후보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좀 거세게 반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소위 문자 1심 논란에 대해서 결국은 모두들 후보가 그러니까 그 당시 사과를 이끌어냈어야지 맞다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비판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건 당무 개입이다. 그건 잘못한 국정농단인데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은 당무 개입도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가 당사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 의사를 표시하고 타진하는 것이 어떻게 당무 개입입니까? 근데 저는 한동훈 후보는 당무 개입과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얼마나 금기어가 되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 본인이 바로 그 특검 검사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런 혐의로 기소했고 그것으로 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그 단어가 주는 파괴력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살자고 솔직히 본인 살자고 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선을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무 개입도 아닌 걸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바로 지금 뭐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당무 개입 게이트인가 뭔가 이런 걸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저는 알면서도 이랬다면 굉장히 본인 이기적인 후보고 모르고 그랬다면 그것도 문제다. 초보라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 후보님께서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정치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정치적 미숙함에서 이런 국정농단 당무 개입 같은 표현을 썼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한동훈 후보가 차기 대권까지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차별화 측면에서 상당히 의도를 갖고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처음에는 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보라서 좀 그냥 잘 그 함의를 모르고 하셨나 보다 했는데 이게 계속 뭐 토론의 과정에서도 대통령은 사과 뜻이 없었다고 이렇게 확 대통령을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그리고 당무 개입 어제도 당무 개입이 맞다고 계속 강변하는 걸 보면서 이건 의도구나. 대통령과 거리 두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아있고 대통령과 거리 두고 차별을 하고 나만 잘하겠다 하는 당대표를 우리가 모시면 굉장히 당정이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갈등이 노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여권 전체에 큰 위험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이제 어제 토론에서도 원희룡 후보에게 이제 윤심팔이 대통령을 업고 나온 후보다 이렇게 직격을 하셨고요.
그래서 원희룡 후보는 참 답답해요. 보면 뭐 이렇게 진짜 이 후보자 이 토론회는 검증의 토론회입니다. 네. 역량이 되는지 자질이 되는지 혹시 그동안에 어떤 잘못은 없었는지 하는 건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는 거는 맞는데 좀 제기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차분차분히. 그래서 좀 답답하고 그냥 저 갑자기 뭐 일종의 본인이 대통령 만나고 왔다 그러면서 막 출마를 해버리니 원희룡 후보도 역시 대통령을 이 전당대회에 끌어들인 아주 정말 이것도 역시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또 뭐 지지율 안 오르니까 이렇게 어제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거칠고 그래서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 존재 자체가 결국은 대통령실을 좀 위험에 빠뜨린 것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들어서 두 사람도 너무 거칠게 공방하다 보니까 이 선거 끝나도 양쪽이 아물어들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네. 오늘 통화서 왔더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조화롭게 잘 하라고. 네. 제가 그런데 이제 지금 TV 토론 이런 걸 보면 거의 네. 뭐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이렇게 서로 이제 그 공격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 청취자 댓글도 이제 앞으로 누가 당대표가 되든 매일 여야의 이제 아침에 그 최고위원회가 걱정이 된다. 지금 네. 민주당은 최고위원들조차도 좀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데 이러다 당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고 오늘 또 보니까 원희룡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당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했더라고요. 네, 예. 진짜 제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쪽이 이게 우리가 뭐 검증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거랑 달리 너무 지나치게 거친 용어들을 쓰니까 좀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집권여당 대표되면 상대가 170석의 거대 야당입니다. 더군다나 또 네. 일극 체제의 이재명 대표입니다. 유력하죠. 맞수로서 자신 있으십니까? 이재명 전 대표 국회의원직 제명 거리한 추진도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래서 제가 꼭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의 지금 모든 투쟁 뭐 일종의 결국은 이재명 대표 뭐 판결 확정 전에 대통령 선거 하고 싶은 것이 이재명 대표 속내 아닙니까? 결국 제가 보면 유죄가 거의 확정적일 텐데요. 그래서 뭐 대통령도 좀 탄핵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임기를 단축시켜갖고 본인이 출마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과정이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탄핵 정원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국회에서 뭐 특검법 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꿍꿍이가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길이라서 네. 그래서 적어도 국회의원인 당대표가 해야지 원내 108명과 활발한 소통하고 원내대표하고 원내 전략과 당 전략을 같이 논의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래도 이재명하고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회의장에 당당히 앉을 수 있는 후보와 본회의장에 입장도 못하는 당대표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과 맞서는 것도 나경원이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역시 뭐 토론을 할수록 정치, 경륜, 경험 이런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예. 이제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MBS 여론조사에서 네. 우리 나 후보님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렇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원희룡 후보와의 단일화를 제안할지 그것도 하나 관심사고요. 자,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내가 왜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야 되는지 짤막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국회고 정치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들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늘 기승전 탄핵 특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의정 경험 또 국회에서 안 되는 거 나쁜 것은 막아보고 저지하고 투쟁했던 제가 그런 부분은 철저히 막아내면서
그러나 또 지금 빨리 민주당과 또 대화의 물꼬도 터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민생 또 미래의 준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당대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나이번에 말씀 잘 들었고요. 경선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였습니다.